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외주 업체요? 뭐 개발? 네, 소프트웨어 개발. 인하우스로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인하우스로 하기에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팀은 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을 하면은 디앱이니까 그 블록체인 지갑이랑 뭐 연동 작업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블록체인과 그냥 서버 단의 그런 정보들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는 작업까지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을 고용하기가 그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접고 가야겠다. 그래서 외주업체를 선정을 해서 쓰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런 블록체인 게이밍 쪽에서 개발 경험이 있는 그 개발 업체랑 연락이 돼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력자들은 연봉을 얼마를 달라고 해요? 그 정도 되려면은 중급 개발자는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급 중에서도 블록체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600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한 달에. 월에? 예, 월에. 생각보다 높진 않네. 저는 한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어요. 1,000만 원? 네. 리더가 아마 리더 개발자를 한 명, 헤드 개발자를 한 명 세우려면 그 정도를 줘야겠죠. 네. 쉽지 않네요. 블록체인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우님은 스스로 많이 뭐 본인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약간 블록체인 뭐 그런 개발 관련해서? 개발. 네. 나중에 제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회사에서? 회사라고 하기 뭐한데 일단 사무실은 없어요. 사무실은 없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게임 생태계나 이런 거를 이제 설계를 했다 보니까 개발팀에서 개발을 하면서 또는 앱 디자이너가 이런 거를 디자인을 하면서 생기는 이슈들을 처리를 하고 그런 거를 연결을 해서 좀 말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제가 주로 하고 있죠. 약간 그 게임의 전체적인 총괄 감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무슨 게임을 만드세요? M2E를 만들고 있습니다. M2E 저번에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뭐 조금 이제 다르게 할 거다. 근데 네. 그 후에 또 저한테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게 좀 다른 것 같다. 어. 거기에서 요즘에 또 이제 그 일련의 그 생각의 변화들, 그 저한테 처음으로 본인의 그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그때부터 쭉 그 생겼던 그 생각의 변화들을 한번 이렇게 알려주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세요. 오케이. 때는 바야흐로 1월이었어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웹3 직장이었는데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획을 이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6개월 동안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이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아니면은 한번 취업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영감도 얻고자 등산도 하고 신문도 많이 읽고 신문은 이제 그 뉴욕타임즈 인터넷 신문을 이제 구독을 해서 읽고 있었는데 뭐 기사나 오피니언 같은 것도 많이 읽다가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처음 발견한 곳은 그 뉴욕타임즈 인터넷 신문 자체였어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발견을 했냐. 뉴욕타임즈 구독자면은 그 어떤 기사를 무료로 읽을 수 있는 그 무료 기사 링크를
비구독자한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독을 하지 않는, 구독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기사 링크를 통해서라면은 기사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었어요. 몇십 명이 있는 카카오 방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읽으면서 재밌었던 그런 기사들을 무료 기사 링크로 배포를 했죠. 네. 보내고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그 링크를 직접 클릭을 해서 열었는데 광고가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이 기사를 읽으니까 그 대신 광고를 보면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료를 창출하는구나. 굉장히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자랑을 하고 싶고 그냥 순수하게 링크를 줬는데 그 안에 광고가 있어서 광고 노출 효과까지 발생을 했네. 근데 이제 다시 좀 블록체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왜 내가 받고 있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이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혹은 사용할 수 있게 배포를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뉴욕타임즈가 하는 것처럼 메소드 옵션도 될 거고 또 약간 보상이 있으니까 생태계가 활발해지고 수시수압이 유니수압한테 뱀파이어 어택 했던 것처럼 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겠구나. 어떤 기존의 프로덕트에다가 이런 개념을 넣는다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OTT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그런 것도 이런 거를 적용을 하면 어떨까? 뭐 어떤 시리즈의 에피소드 몇을 무료로 볼 수 있게 링크를 만들어서 주자. 근데 이거는 안 먹힐 것 같더라고요. 왜? 이미 해적판을 다들 보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을 해봤던 그런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 프로토콜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M2E가 딱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내가 그 M2E를 이용할 수 있는 신발 NFT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NFT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 M2E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복제된 NFT를 배포를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무료로 이 M2E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M2E를 하면서 약간 좀 더 이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 광고 시청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가 생기게 되고 플랫폼에 수익이 발생을 하면서 그 수익을 통해 이런 복제 신발 NFT를 배포를 한 배포자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보상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배포자들이 토큰 X라고 할게요. 토큰 X를 더 쓰게 하고 그리고 토큰 X의 매수세가 올라오면은 이거를 그 리워드로 받아가는 무료 이용자들한테 좀 더 이제 이득이 되니까 더 많이 끌어오게 되고 더 많이 유입되면은 광고를 시청하는 그게 더 이제 많아지고 하면은 괜찮은 생태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플로우맵도 그려보고 또 여러 가지 기획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덧붙이다 보니까 그럴듯한 이제 프로덕트가 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공정한 이제 이익의 분배 또 NFT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권한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NFT의 쓰임새의 명확성 같은 거를 주제로 해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죠. 그때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게 제가 발표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국회에서 진행을 하는 그 토큰 이코노미 포럼에
그런 게 열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이 블록체인이나 토큰 경제, NFT 이런 쪽에 좀 이제 자원을 투입을 하고 또 장려를 하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합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시작을 하면서 팀이 생기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사실 저 혼자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나 또 리뷰를 해줄 만한 그런 동료 또 업계의 어떤 사람들, 감독이 없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가 이제 핵심적인 게 꽤 매력적이고 좋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셔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지만 팀이 생기고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또 블록체인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트렌드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만 내가 골몰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좀 애초에 이 서비스를 사람들이 왜 매력을 느끼고 사용을 하고 싶어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어떤 보상 체계가 우리는 만들어져 있고 너네가 NFT를 사서 이 권한을 획득을 하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플레이를 하고 배포를 하면은 이러한 보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선전을 해야만 이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영님이 트위터의 X2E 그런 토큰 경제에 관련해서 쓰신 글도 보고 또 그때 마침 이제 X2E, M2E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또 많이 읽다 보니까 토큰 경제를 어떤 프로덕트에 대입하는 순간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결합을 시키지 않던가 아니면 정말 제한적으로 토큰 경제라는 것을 투입을 시키던가 혹은 너무 유저들이 100% 자유롭게 이 게임 내의 어떤 재화나 토큰 NFT 등을 밖으로 이제 빼서 2차 시장에서 매도하고 팔 수 있게 너무 자유롭게 이제 두지 말고 어느 정도 그 프로젝트 단에서 좀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글들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약간 터널 비전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만 토큰 경제를 넣어놓고 특히 이제 듀얼 토큰 경제죠. 이제 리워드 토큰이 있고 거버넌스 토큰이 있고 이 토큰 경제를 넣고 나서 이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더라고요. 주객이 전도되셨군요. 네, 주객이 많이 전도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인이 배포자가 되고 어떤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언젠가 놓고 싶기는 해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특히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낮추고 또 중간에서 이 수수료를 취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외를 시키니까 이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싶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품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상품?
네. 그 앱으로? 상품 앱으로 이제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NFT를 저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층이 존재를 해요.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림이 어느 정도 우리 머리에는 그려져요. 뭐 한 4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사이버 트럭 생각나요, 저는. 뭐 생각나세요? 4천만 원? 4천만 원. 몰라. 나는 그냥 그거 가지고 시코인 트레이딩 할 것 같아. 네, 여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100만 원 있으면 아이폰 14 사고. 몇 천만 원 있으면 뭐 하고. 또 몇 억 있으면 뭐 전세하고. 몇십억 있으면 집 사고. 되게 나눠져 있잖아요. 얼마를 갖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저는 NFT라는 그 대체 불가능 토큰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ERC20 토큰들이 이제 전부였는데 굉장히 작게 쪼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스왑을 해도 내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뭐 테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상품의 층이 존재를 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금액만큼의 어떤 ERC20 토큰을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수량만 좀 달라지는 거고 토큰 가격에 따라서. 그치.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토큰이나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근데 NFT라는 게 생기고 이더리움으로 이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럼 뭐 BAYC는 지금 바닷가 한 32도 된다고 치면은 네. 32더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저는 안 살 거지만 그 선택지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BAYC 하나 혹은 뭐 좀 더 있어. 뭐 한 4, 50이 더 있어. 크립토펑크 또 뭐 12더 뭐 한 안팎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아주키나 퍼지펭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은 이런 PFP NFT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더리움이나 혹은 다른 코인 혹은 토큰을 가지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체 불가능 토큰 NFT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토큰 계약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생겨나고 또 그 안에 다양하게 어떤 서비스나 뭐 이벤트나 다른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담을 수 있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상품, NFT라는 상품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많아질수록 이 소비자들의 디지털 자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해결이 되고 좀 장이 활발해질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자산들의 형태가 지금 현재는 그냥 이런 PFP로밖에 없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PFP밖에 많이 거래가 되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일부 뭐 아트블록스 이런 거 빼고 네, 솔직히 네. 미래에 이런 게임이나 뭐 컨텐츠 자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면은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도 NFT로 막 사람들이 팔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번에 새로 나온 바비 그 영화 NFT를 살 수 있다. 근데 그 NFT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지. 그게 NFT가 그냥 증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도 뭐
이미 뭐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짱구를 많이 굴려놓긴 했는데 그게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이라는 영화에 내가 주인이야 하는 거를 인터넷에 이렇게 내가 내 프로필에 박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화 산업이 그런 디지털 자산과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하고 또 이제 그 안에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컨셉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영화만 하더라도 바비 얘기하셨으니까 영화만 하더라도 그 안에 뭐 사운드 트랙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뭐 다양한 캐릭터도 있을 거고 굿즈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작은 것들에 하나하나 어떤 연결되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상품이라는 것의 다양성이 저는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냥 단순하게 JPEG 넣어서 짠 상품 됐어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지만 지금까지 사람들 근데 저는 AR에 좀 관심이 많아요 요새. 비전 프로 나왔잖아요. 네. 애플에서. 네. 얼마였죠? 3,000. 네, 3,499달러요. 3,499달러. 에이씨.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전 메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뭐야? 그 뭐냐 퀘스트? 퀘스트 메타 퀘스트 네. 2인가 갖고 있어요. 졸라 무겁다면서요 그거. 네. 존나 아파. 네. 와, 한 시간 하면은 네. 힘들어요. 네. 근데 이걸로 이제 뭐 게임 뭐 비트 세이버 이런 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하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랑 뭐 노래방 뭐 무슨 캠프파이어 하면서 노래 뭐 캐로케 하는 그런 이제 뭐야 프로그램도 있고 재밌는데 이제 저는 이게 경험자고 그럼 비전 프로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XR이잖아요. 믹스드 리얼리티. 그래서 VR도 되고 뭐 이렇게 뭐 굴려가지고 그거 예. 공간이 완전 이렇게 그거 되게 신기했는데 네. 그래서 VR도 되고 완전 이머시브 그거 VR도 되고 AR도 되고 네. 하는 거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뭐 이런 거 하겠구나. 근데 막 가격에 비해서 크게 기대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만 본 거고 이게 나오고 나서 AR 산업 뭐 애플이 틀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몇 해 동안 개발을 한 거면 틀렸을 수도 있죠. 틀렸을 수도 근데 있는데. 틀린 것도 맞게 만드는 기업이야 애플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콩나물 나왔을 때 사람들 다 싫어했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사람들이 좀 쓰고 다니니까 뭐야 힙해. 그러고 막 쓰고 다니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뭔가 그냥 그거 트렌드 세터 그 자체라서. 그쵸. 트렌드 세터. 비전 프로에도 그게 저는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길거리에서도 뭐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콩나물 다 끼고 다니는데. 겨울에 그 스노보드 타고 다니면서 그거 하면 재밌겠다. 고글 안 껴도 되니까. 뭘 할 수 있죠? 몰라. 그냥 뭐 비트 세이버 스노보드 버전. 쉣. 뭐 여튼 계속 하는 얘기 하시면 되고. 네. 하여튼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이 또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이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창출을 해낼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NFT 역할이 좀 디지털 자산의 역할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드웨어가 그렇게 비싸면 이거를 사람들이 매력으로 느끼고 소유를 하고 싶은 그런 어필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어필 포인트가 있으려면은 내가 이 기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고. 그건 어떤 권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거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너네가 못하는 이런 거를 나는 재밌게 즐길 수 있어. 수익까지 창출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권한이 뭐 NFT에서 와. 내가 이거를 소유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드는 생각이 왜 블록체인이어야 되나? 왜 그걸 NFT로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화 비유 있잖아요. 그 바비 그거 내가 바비의 소유주야라는 거를 내 인스타 프로필에 받고 싶어. 그러면은 21세기 폭스 이런 애들이 직접 그걸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 걔네하고 협업하지. 자기네들 체인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 자기네들 아니면 이더리움에다가 그 NFT를 발행을 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그 모순인 것 같아. 비점 스노보드 그냥 타면 되지. 비점프로 쓸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거는 근데 있는 것 같아. 좀. 예, 좀 다른 거. 아, 그건 좀 다른 것 같아. 이제 NFT라는 건 뭐냐면은 네. 하나의 수단일 뿐이잖아요. 오케이. 결국에 누가 하냐, 누가 어떻게 하냐 이게 예를 들어서 메타 퀘스트를 누군가 거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자랑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랑? 약간 자랑하듯이. 뭐 한남동 뭐 카페거리 이런 데를 그런 거를 이렇게 쓰고 다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상상이 안 돼. 그 힙스터들 모여 있는 엔트러 사이트 이런 데 앞으로 막 존나 당당하게 가가지고 나 메타 퀘스트 프로 하면서 막 나 비트 세이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 너네 앞에 이렇게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졸라 극혐이잖아. 아, 근데 힙스터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메타 퀘스트야. 메타는 안 돼. 앞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네. 브랜드가 구리다고. 브랜드가 구리다고. 네. 힙스터들은 네. 그 애플을 써야 돼요. 오케이. 네. 뉴진스, 네. 애플, 힙스터, 네. 젠지, 한남동, 네. 엔트러사이트. 여튼 이상한 뻘소리였는데 여튼 나 뭔 소리 하고 있냐? 그 브랜드 애플. 애플 그 비전 프로를 끼고 방금 말한 한남동 카페거리 엔트러사이트 앞에서 딱 그러고 간다고 상상을 해봐. 짜세가 달라. 애플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같은 비트 세이버를 해도 NFT가 여기서 비트 세이버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비트 세이버를 그런 멋진 비전 프로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좋은 영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를 NFT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NFT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웹3 네이티브 한 애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 같고. 미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이 크립토 컬처 자체가 좋아서 좀 이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집단 자체가 트렌드 세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도 이제 주영님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생기는 거고, 대변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집단 자체도 규모가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컨셉들이 트렌드가 되지 않나. 약간 저항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사실. 네, 진짜.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웹3 오늘 제가 트윗을 읽은 것 같은데, 웹3는 서브컬처다라는 말을 방금 읽었어요. 방금이 아니라 오늘 아침인가, 여튼 어젠가.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시코인 트레이딩 하느라 힘들어요. 여튼 여튼간에 그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밈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웹3에서 나온 밈들, 이 크립토 트위터에서 나오는 밈들이 이 더 큰 그 이제 핀트윗이라고 하죠. 그 파이낸스 트위터 그쪽으로 많이 번져가고 있고, 또 더 넓은 그런 레딧이나 더 넓은 트위터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특히나 그런 뭐 보보 밈이라든가 이런 머니 프린터 브르 이런 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막 그냥 어디에서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거에 영향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메인스트림 어떤 뭐 경제학자들이라든가
뭐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크립토 시장을 그리고 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현재의 시장 크기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에 네이티브 한 애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 영향력을 다른데 발산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런 펑크 문화처럼 걔네들 한 클럽에서 그냥 시작한 거잖아요. 클럽 이름이 뭐였지? CBGB였나? 여튼 몰라요. 뉴욕에 있는 작은 클럽에서 뭐 그게 시촌지 나도 몰라. 근데 여튼 그 클럽이 되게 유명한 클럽이에요. 그 뉴욕에서 70년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피아노 막 미친 듯이 치면서 옆에서 춤추고 그런 거. 펑크라서 이제 피아노는 아니고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기타. 아, 기타. 오케이. 예. 예,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클럽은 트위터인 거지. 그렇죠. 24시간 돌아가는 클럽인 거죠, 우리. 24시간 돌아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컬처가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뻗어가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인스트림이 되는 게 아니라, 메인스트림이라는 거는 약간 바이러스가 되는. 약간 바이러스 같은 느낌도 있는데,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좋은 예시, 음악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면은 우리나라 이 가수들이나 외국 가수들이나 아이돌 애들 보면은 힙합 비트를 되게 트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음악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원래부터 그런 거 만들던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 2000년대 이후로부터 이런 그 서던 스타일의 그 남부지방 스타일의 트랩 뮤직이 뜨면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애들이 유명해지고, 그들의 유명세와 그 음악 잘 만드는 재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더 돈 많은 그 큰 물고기들이 와서 걔를 등용하니까 걔의 영향력, 걔가 가진 그 풀뿌리 영향력이 이제 메인스트림이라는 곳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발굴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발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영화계가 솔직히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그 헐리우드에서 약간 불공정한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막 그게 뭐죠? 그 배우들이나 실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윗단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크게 시위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몇십 년 만에 헐리우드 파업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가 파업이 지금 그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작가랑 배우들? 네, 작가랑 배우들. 그거 막 AI랑도 뭐 섞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가? 저 몰라요. 몰라요. 제대로 못 봤는데. 네, 여튼 그런 것도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망하고 있으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새로운 슈퍼스타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트위터에 있잖아요. X. 그리고 X에서 가장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이 종족이 크립토란 말이에요. 이거는 재미와 약간 그거잖아요. 고통인데 재미로 희화화 시키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게 난 행복해 이러는 거잖아, 사실. 너무 재밌잖아요. 맥도날드 알바도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런 미디어 컨텐츠 파급력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발굴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굉장히 좋은 그릇이 그 뭐라 해야 되니, 노다지가 이 서브컬처 웹3 쪽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발굴이라는 게. 네, 발굴.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결국에 크립토라는 게 향유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경제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미디어에서 이거를 픽업을 해간다고 과연 뭐가 될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블록체인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고 같이 가야죠. 네. 근데 아직 너무 엄청 초기인 것 같아. 진짜 이 말을 진짜 몇 년째 하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지만은 아직도 너무 극초긴 것 같아. 진짜로. 제 생각에는 한 40, 50살 그 정도는 돼야 아 이제 조금 할만해졌네 이 느낌이 좀 날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예,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라더라. 지금 이게 크립토가 이제 다음 단계로 가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대요. 네. 모든 거래가 1초 내에 완성이 될 것. 그리고 모든 거래의 수수료가 1센트 미만일 것. 절대 안 되네요. 지금. 그 와중에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을 통해서 투명하고 동시에 보안이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 네. 해킹 라자루스 북한 해킹도 못 안 당하고. 그 라자루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까 트위터 읽어보니까 이번에 멀티체인 브릿지 해킹 당한 거 아시죠? 그거 중국인들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중국 정부? 정부요? 네, 왜냐면은 정부인지 여튼 뭐 공산당이든 뭐 여튼 그 중국 정부와 관련된. 왜냐면 제가 아까 트위터를 읽었는데 아니 X를 읽었는데 그 입에 안 붙어. 그 이번에 멀티체인 그 해킹한 그 사람의 주소를 따라가 보니까 그 샘 뱅크먼 프리드먼이 중국 공산당인가 뭔가 여튼 그 정부 그쪽한테 4천만 달러를 그 뇌물로 줬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다 엮여 있지? 볼드코인 그것도 볼드코인 오늘 배후에 있다고. 네. 난리 났네. 그 뭐야 그 소송 그거 기각됐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이요? 아 걔거? 네, 했고. 그 정부 정치 자금으로 돈 많이 썼잖아요. 네. 그 뭐야 전문 용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있냐 없냐 하는데 이제 기각됐다고. 근데 정정당당하게 줬으면은 아마 없겠죠. 아마도 그거를 저도 그거 판결문이나 뭐 그런 그 소장 같은 거 안 읽어봐서 전혀 모르는데. 하여튼 요즘에 멀티체인. 예, SBF 갑자기 핫해졌어요.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뉴스레터에 썼는데 이번에 볼드 코인 있잖아요. 빡빡이 코인. 그거를 러그풀 한 사람이 SBF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 보셨어요 혹시 이거? 봤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주소랑 그런 걸 다 깠는데 뭐 알라메다랑 뭐야 과거에 FTX랑 뭐 세럼 뭐 이런 애들 뭐 트위터도 이제 계정이 막 볼드 토큰 이미지 막 바꾸고 막 그러고 있고 그 뭐야 전에 그 테라 그 커브풀 공격했던 그 주소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전에 그런 증언도 나왔었잖아요. FTX가 그 테라 터뜨린 장본인이라고. FTX랑 알라메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알라메다랑 FTX 쪽이 약간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진짜 얘는 진짜 작년 11월부터 한 올해 초까지 엄청 잠잠하더니 갑자기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게 참 신비한 캐릭터네요. 역시. 그러니까 잊혀졌다가.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영화로 만들기 좋다고. 안 그래도 만들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넷플릭스에서요? 아니면? 그 빅쇼트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그거를 뭐 하고 있다고 어디서 트위터에서 주워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만들어지면 참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겠네요.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와우. 막 그 누구야? 그 월가의 조나 힐 그 월가의 그 뭐냐? 늑대들. 울프 그거 그 영화 캐스팅 그대로 해가지고 약간 그 조나 힐 아시죠? 걔를 살을 막 찌어가지고 SBF 역할을 시키는 거야. 그럼 잘할 것 같은데. 되게 ADHD 걸린 그 역할 잘할 것 같아. 조나 힐 그 연기할 때 보면은 엄청 산만하게 떠드는 거 잘하잖아. 잘하죠. 네. 애호박 씌워 먹고 하면 되겠다. 그 여자는 누가 하죠? 여자? 그 여자의?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앨리슨. 앨리슨? 오 힘드네. 힘들어.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머릿속에 있는데.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 아 없어요. 네, 우리 감독님들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네. 뭐 여튼 OXBT 어떻게 됐어요? OXBT? 네. 전 그거 판지 오래됐는데. 아 오래됐어요? 네. 입절했어요? BRC 20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BRC 걔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그쪽에 요즘에 팔로우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왜요? 다른 거 하느라 바빠서. 다른 거 트레이딩 하느라. 시트코인 다른 BRC 20가 굉장히 빠르네. 예, 빠르죠 크립토. 여튼 이제 제가 알기로 BRC 20 토큰이 그 누구야? 그 유니셋 있잖아. 유니셋 마켓플레이스. 네.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풀을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전에 비트코인 그 뭐야 오디널스 이용해서 BRC 20 그 유동성 풀을 만들었다고 한 애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컴퓨터라고. 인터넷 컴퓨터. 맞나? 여튼 까먹었는데 여튼 맞을 거예요. 예, 걔네가 이제 비트코인 위에다가 롤업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예 비트코인 네이티브 유동성 풀을 유니셋에서 개발을 해서 이번에 출시를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최신 소식 업데이트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테스터를 뭐 선발을 할 거래요. 그래서 유니셋 지갑 포인트가 200 포인트 이상인 사람이었나? 여튼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만 그 유동성 풀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OD 토큰 샀어요. OD? 네, 약간 펌핑 올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BRC 쪽은 거의 안 보고 있고 이제 그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누 이후로 와 입에 완전 네.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누 티cker 비트코인. The ticker is Bitcoin. 입에 완전 이제 딱 달렸네요. 저는 아직도 그 발음하기가 힘들던데.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사무실에서 하도 제가 맨날 떠드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요. 여튼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누 이후로 저는 C코인 트레이딩밖에 안 해요. 진짜 로우 캡 있잖아요. 쉿이다. 진짜 쉿. 오늘도 뭘 했냐면은 오늘 그 초전도체 성공한 뉴스 봤어요? 봤어요. 아까 그 중국 과학자들이. 네. 유튜브에 막 많이 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뭐. 네, 그래서 최신 기술이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존나 많이 떠들잖아요. 근데 그게 LK99라는 거잖아요. 그 초전도체 뭐 물질 이름 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LK99라는 토큰이 이더리움에 있어요. 제가 그거 아까 사가지고 원래 있던 게 아니죠? 며칠 전에 그냥 발행된. 네,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지금 10배 먹었습니다. 와우. 그 거래량이 얼마나 돼요? 그거 거래량? 제가 할 때만 해도 뭐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제가 거래할 때 시총 1억 원이었어. 1억 원. 와우. X에 이제 쓸 수 있겠다. 나 이거 콜아웃 했다. 1억대. 네. 근데 콜아웃보다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LK9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성공했다고? 바로 덱스 스크리너 켜가지고 LK99 검색해보고 이더리움이 있다. 있었을 때 짤. 바로 유니스왑 가가지고 소름 돋았겠네. 네, 바로 씹소름. 네. 그래가지고 바로 유니스왑 가서 슬리피지 10%로 한 다음에 바로 많이는 못하고 슬리피지 10%. 네. 저도 그런 이제 약간 핫 키워드 이런 거 나왔을 때 전 좀 늦어요. 그럼 텍스트 스크리너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해요. 이미 한 10개 있어. 그럼 떨어져. 네. 그러니까 원조를 찾기 어렵잖아요. 원조를.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누도 한 5개 있을걸요? 많죠. 그거 진짜 초반에 봤었는데 이게 뭐야 하고 안 샀는데 저는 다른 건 다 떨어지고 이것만 올랐네. 저는 같은 이유로 샀어요. 이게 뭐야? 미쳤네 이거? 이래야지. 저는 갠슬러 그거. 갠슬러 토큰? 네. 샀다가 안구의 습기가. 네, 습기가 많이 올랐긴 한데 저는 이익을
못 보긴 했죠. 근데 이게 제가 쉬코인 트레이딩을 조금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겐슬러 같은 것들은 약간 그 당시의 테마니까 잠깐 오르다 내렸는데 맞아. 이런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이누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은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이쪽은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토 그렘린이라고 얘네 NFT 컬렉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AI로 만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만의 독특한 색채, 독특한 캐릭터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그냥 정신 나갈 것 같은 밈들과 비주얼들. 그리고 그 코인의 어원 자체가 그냥 존나 웃겨요. 뭔지 아세요 혹시? 어원은 몰라요. 이게 왜 그걸 다 갖다 붙인 거야? 그게 2010년경에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그 중국에서 찍힌 사진인데 가방이 있어요. 백팩에 근데 해리포터, 오바마 그 로고 있잖아요. 해리포터, 오바마하고 소닉하고 그 소닉 배에 10 그려져 있는 거. 딱 그 그림이 그 백팩에 그려져 있는 거야. 아 진짜. 2010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인터넷 밈이었는데 애들이 그걸 이제 코인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티커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한 거고. 저는 이제 그 티커가 비트코인인 거 보고 바로 이거는 사야겠다. 그리고 애들이 밈을 그렇게 만들고 막 커뮤니티가 막 그렇게 막 이상한 지들끼리 막 개소리가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그 개소리를 넘어서 어떤 애는 이제 행위 예술을 해. 막 무슨 가짜 여자 가슴 그 모양을 한 그 실리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달고 막 온몸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 길거리에서 막 해리파리 오바마 소닉 테니 막 이러고 막 뛰어다니고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야 이거는 사야겠다. 이 정도 광기는 되어야 장기 그 홀딩 할 인센티브가 있다.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달이 아니라 하여튼 좀 오래 홀딩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최근에 익절하고 이제 일단 조금은 남겨놨는데. 익절했어. 했죠. 하고 이제 다시 조금 남겨놓고 이제 그 오늘은 아까 말한 LK99. LK99. 네 그거 들어갔지. 요즘에 이 맛에 삽니다 제가. 제가 볼드는 안 들었어. 내가 햄스터도 들어갔어요. 햄스터? 네. 그것도 뭐 이렇게. 네. 됐어. 너무 가까이 되면은 입에서 그 퍽퍽 소리 나가지고. 오케이. 네 제가 그 햄스터 토큰 아세요? 햄스터 몰라요. 햄스터 토큰이 진짜 개웃긴 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햄스터 토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햄스터 토큰이 하는 게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햄스터 경주 베팅인 거예요. 4마리가 있어요 햄스터가.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이거 졸라 웃기네 하면서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유튜브에 뭐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베팅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베팅 사이트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방송을 해. 근데 누군가 보니까 야 이거 짭 아니야? 보니까 그 영상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돼서 개떡락. 기정사실화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 네. 그 햄스터 토큰을 만든 개발자가 야 아니야 우리 진짜로 할게. 진짜로 4마리 데려다 할게. 대상승. 그러고 이제 거기서 내가 기억하기로 이거 몇 주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러그를 쳤어요. 와. 네. 그래서 햄스터 무섭다. 토큰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나는 근데 그거 너무 실망스러운 게 그거 조금만 더 잘해봤으면은. 왜 실제로 그냥 레이스 시키지? 그러니까 동물학대라고 뭘 하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경마는 동물학대 아닌가? 그쵸. 그래서 그 동물애호가들이 귀엽다고 동물학대면 안 되지. 근데 햄스터는 귀엽잖아. 귀여우면 동물학대요? 네. 진짜 이거. 와 이거 좀 아닌데? 진짜요 이거.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 스펙트럼 보셨어요? 당신은 어느 동물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아니요 안 해봤어요. 소, 돼지, 뭐 닭,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그 이제 경계 여기에 뭐 있지? 뭐 애매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수달 뭐 끝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쪽 끝에 강아지랑 고양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끝에 이 귀여움을 담당하는 인간의 인간의 동반자들은 동물학대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 소 돼지로 갈수록 이제 동물학대가 아닌 거지. 스펙트럼이 딱 있네. 예. 여튼 햄스터는 내가 봤을 때 그 동물학대 스펙트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미 러그를 칠 이유가 충분했네요. 네, 그래서 걔 러그 쳤고 최근에 볼드도 걔는 뭔 생각으로 러그를 친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니까. 걔 그거 빼내지도 못하는데 그 체인에서. SBF가 아니면 말이 안 되겠네요. 이거는. SBF 근데 저는 걔는 아닌 것 같아. 뭐 보석금 마련을 위해서 했다 뭐 이러는데. 보석금 마련? 굳이? 아니 빼내지도 못할 돈을 어떻게 보석금을 마련해? 그냥 엿모이고 싶은 건가? 그냥 슈퍼 오티스트라서 그런 건가? 약간 그 weaponized autism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약간 걔가 weaponized autism. 그 4chan에서 그 활동하는 애들이 하도 미친놈처럼 그 한 가지만 파고드니까 이제 영어로 애들이 이거는 무기화된 자폐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일화가 실제로 있었던 게 그 샤이아 라부프 아시죠? 그 배우 트랜스포머. 걔가 한때 그러니까 어디 갔지? 모르겠는데 걔가 좀 배우가 좀 이상해졌거든요. 막 되게 정치적인 발언, 뭐 이상해졌다기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 사회 운동 뭐 어떤 그런 거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 논란의 인물이 됐죠. 근데 이제 샤이아 라부프가 트럼프 반대 시위 같은 거를 생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와가지고 걔가 이제 He will not separate us 이러면서 그는 우리를 이제 분열시키지 못해 하면서 이렇게 막 트럼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는데 걔가 이제 무슨 그 자기 깃발인가 무언가를 이제 상징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맨날 갖고 다니면서 생방송 도중에 그거를 생방송이 아닌가 여튼 어느 날 걔가 어떤 깃발 같은 거를 사막 한가운데에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걔가 그걸 한 이유가 걔가 생방송을 킬 때마다 4chan 애들이 걔가 그 생방을 하는 곳을 찾아가서 맨날 그걸 망치는 거야. 트롤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이제 걔네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니까 어디 있든지 생방송을 할 때 샤이아 라부프가 그럼 여기까지 찾아와봐라 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다가 그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무언가를. 이것도 가져갈 테면 가봐라 하면서. 근데 얘네들이 4chan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면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거 있잖아요. 비행운. 그거랑 그 비행기 지나가는 방향 그게 하늘에 찍혀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걔가 라이브로 켜놨었거든요. 라이브로 켜놨었나 뭐 사진을 찍었었나 그래요. 오케이. 근데 그게 지나가는 그게 있어요. 근데 걔네가 그림자 방향이랑 그런 거를 유출을 해서 거기가 몇 시인지 알아내고 그 해당 지역으로 지나갔을 만한 어떤 비행기들의 방향을 그 비행기를 알아내서 예. 막 무슨 뭐 삼각함 뭐 이상한 뭐 막 무슨 그 독도법 막 모르겠어 뭐 이상한 수학 공식 이용해서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진짜로 그 위치를 좌표를 찾아내서 누군가 거기 가가지고 뭐 거기다 또 이상한 트롤링 했어요 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weaponize autism. 레알 무기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이게 크립토에도 있다. 이런 그 SBF 같이 그런 애들이 이제 진짜 weaponized autism. 맨날 차트 보고 막 언제 매수할까 궁리하고 어떤 전략을 짜서 돈을 벌어볼까 생각하고 어떤 시코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털어먹을까. 약간 이건 엄청 하이 레벨의 weaponized autism. 다 털어먹으려고 만들었다가 얼떨결에 잘 되는 느낌이에요. 페페 같은 것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해리포터 5반 소닉 10 이누가 광기가 좋아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 고블린 타운이었나? 걔네도 광기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걔네도 약한가? 네, 좀 약했어. 좀 약했어요. 네, 그 고블린 타운 같은 애들은 네. 약간 0에서 10점 만점에서 한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 5점. 네,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10 인우는 한 9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어티즘 레벨. 네. 거의 그 미친 집단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단번에 이제 딱 혹해가지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밈코인이 잘 되려면 일단 조건이 그건 것 같아. 졸라 약반듯이 미쳐야 된다. 그 말을 트위터에서도 제가 저번에 읽었어요. 이 미친놈들을 봤을 때 미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치. 그런데 그게 이 시장의 성격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든지 간에. 약간 비탈릭 부텔 있는 이런 애들도 야 쟤는 미쳤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파자마 입고 무대 올라오고. 근데 이제 걔는 개발을 하는 입장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받는 반면에 이제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테니 눈 이런 거는 코인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시선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PVP 이 시장 자체가 지금 PVP라서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전 그래서 티셔츠도 샀어요. 봤어요 트위터에서. 맞다. 그걸 뭐 어디서 팔아요? 이미 브랜드화가 된 거예요? 네, 그 hpos10i라고 hpos10i.com 거기 가면은 hpos10i. 네, 걔네 그 줄임말이잖아요. hpos10i.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티셔츠 살 수 있고. 와우. 저는 그 백팩이랑 이불보까지 살까 생각했거든요. 이미 다 있나 보네. 없어요. 없어요? 거기 이제 팔긴 하는데 살까 생각은 했지만 네. 차마 사진 못했다. 왜 안 샀어요? 그 C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돈을 받아요? 달러로. 달러로? 그게 졸라 웃겨. 어이없네. 비트코인 받던가. 가짜 비트코인? 진짜 비트코인. 진짜 비트코인이 네. 뭔데? 쉣. 와. 네. 제대로 오염됐네요. 네. 진짜 비트코인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네.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여튼 오늘도 C코인 트레이딩 하는데 아까 말한 그거 있잖아요. LK99. LK99. 내가 매도할 때 0.5이더 긁으니까 차트가 엄청 내려가더라고요. 와우. 사실 제가 그거 처음에 발견해서 샀을 때 제가 그거 토큰 홀더 순위 8이었나? 네. 그랬어요. 나 0.25이더밖에 안 샀는데. 0.25이더? 네. 졸라 웃기더라고. 수천억 개 들어왔겠네요. 네. 수천억 개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거 100배 뛰면은 한 4조 원 먹는 거였는데 제가 깨끗하게 0.5이더에 정리했습니다. 2배. 네. 근데 잘하셨네요. 지금 재진입하긴 했어. 재진입했어요? 네. 좀 내려서? 네. 근데 지금 개펌핑 됐어요. 오 쉣. 네. 10배? 네, 그 정도 됐어요. 대박. 근데 여튼 얼마 안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4조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우리 버거 형님들 일어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어. 아직 이 LK99 성공했다는 뉴스가 지금이 8시니까 동부 애들이 일어났을 시간이야. 동부 애들. 네. 뉴욕 애들. 12시간 더 한 다음에 밤낮 바꾸고 1시간을 빼든가 더 하든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아침이야. 출퇴근 시간이야. 다들 이제 트위터 보고 있어. 와, 중국에서 반도체 성공했대. 바로 LK99. 긁어야지. 네, 갑니다. 요즘에 사시는 C코인 있나요? 요즘에 C코인 트레이딩은 멈췄어요. 이게 재작년에 한번 크게 잃은 적이 있어요. 쉿코인으로. 한참 그 디파이 2.0이
우법지대를 달릴 때 올림푸스 나오고 원더랜드 나오고 스노우뱅크 막 이런 거 나오고 스노우뱅크라는 데에서 뭐 스노우독이라는 걸 또 나왔어요. 맞아 다 기억나네. 6,800 APY 뭐? 그걸 산 거예요. 네. 스노우독을 네. 겁도 없이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2배가 뛴 거야. 하루 만에. 근데 여기에서 뭐 이상한 공지를 냈어요. 뭐 자기네 리저브에 몇백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스노우독을 한 방에 싹 다 긁겠다, 매수를 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순수한 C코인 처음 진입한 그런 초짜였는데 디스코드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와 이거 난리 나겠다. 긁었을 때 매도하면은 수익 장난 아니겠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때는 뭐 샌드위치 어택 뭐 이런 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이미 싹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싹 다 내려가 있고 먹을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 먹고 그래서 돈 다 잃었죠. 그때가 첫 경험이었고 요번에 몇 개 건드려 봤다가 저는 사실 C코인 그렇게 아직까지 매력을 크게 느끼는 C코인은 못 찾겠어요. C코인은 어디까지나 테마인 것 같아요. 테마. 그날 뜨는 키워드 LK99 그러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그 트위터 로고 X로 바꿨을 때 X 나왔어. 네. 그랬잖아. 바이낸스 고소당할 때 4토큰 뭐 이딴 게 왜 오르냐고. 오를 이유가 없어. 하등 오를 이유가 없는 것들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C코인인데 여튼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런 있어 보이는 척하는 그 토큰들보다 순수하게 사람들의 그 이 도박 욕구를 자극하는 이런 코인들이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들 뭐 무슨 스노우뱅크 뭐 이상한 우리 그러니까. 막 디파이를 막 바꿀 거야 막 커런시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 리저브 커런시 뭘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 취지는 좋은데 아직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부족했던 거죠.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사전 지식이랑 어떤 내러티브에 많이 속은 거죠. 디파이 2.0이라는 말 듣고 막 가격 오르는 거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올림푸스 이거는 사야겠네. 저도 옴토큰 샀다가 팔았어요. 그 걔네도 사실 약간 밈 쪽이었어요. 밈? 사실상 밈이야. 살짝 내가 밈이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제가 말했는데 어디서 그 약간 좀 인류의 진화로 따지면 올림푸스 때는 약간 호모삼피엔스 진화가 완료된 인류였는데 갈수록 유인원으로 퇴보를 하는데 거기에 더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러지? 이게 사람들이 결국에 원하는 게 돈이라서 그런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이 시장 자체가. 이 인프라가 발전이 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 그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다 줄 수 있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내가 돈을 조금 넣어서 한 10x, 10x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를 수 있는 수단이 당신 같으면 메이커를 살 거예요? 아니면은 C코인을 살 거예요? C코인을 사죠. 네. C코인 10종류를 나눠서 사죠. 네. 10종류가 다 이제 픽이 안 좋으면은 승률 0% 수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메이커를 살 걸. 메이커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 네. 2배 올랐잖아. 본 뉴스가 뭐 있던데. 그 디파이 뭔 뉴스였죠? 잘 모르겠어.
그쪽 X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X? 음. 걔네가 메이커랑 뭔 상관이지? 물론 뭔 글이 있던데 X가 이제 어떤 그런 경제 모델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금전 보상을 받고 뭐 어떤 아 그러면서 뭐 블록체인 뭐 사용을 할 건데 결국에 뭐 메이커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뇌피셜 아니에요 그거? 뇌피셜일 수도 있죠. 예. 뇌피셜이야. 예. 미친. 취소. 아 근데 X에 크립토가 들어갈까? 들어갈 것 같긴 해. 들어갈 것 같긴 해. 근데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너무 자기네들 체인을 수도 따로 있겠네.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은 월드코인처럼 이더리움 위에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위에 앱체인 같이 하나 올린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이티브 코인 만들고 모르겠어요. 네이티브 코인을 굳이 만들어야 되나? 그니까 그러면은 그거 증권성 그 코인의 유틸리티가 없으면은 근데 유틸리티 이딴 걸 떠나서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증권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도지를 많이 하지 않을까? 도지, 비트코인, 이더 이거를 그냥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걔가 뭐 돈이 궁한 사람도 아니고. 네. 음. 음. 그러면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월드코인도 보면은 걔네가 그 앱이랑 그 월드코인 토큰이랑 연동시켜 가지고 기본소득을 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소득으로 주는 그 토큰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토큰을 사용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슈퍼에 가서 그걸로 뭘 사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 그러면은 샘 알트만이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국가들 투어하면서 돌아다닌 이유가 결국에는 그 국가의 어떤 인프라를 자기네가 가진 이 인적 인프라하고 엮어가지고 그 국가들하고 협력하는 국가 단위로 협력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드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뭐 한 1억 명이 돼. 그런데 지금 한 30만? 200만 명 좀 넘었을 거예요. 와, 맞네요. 예. 나도 포함. 근데 예를 들어서 월드코인을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서울시에 사업자를 둔 사람들이 월드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월드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이 돈을 쓸 수 있거나 서울에 기반을 둔 어떤 온라인 사업들에다가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걔가 그 앱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없어질 일자리에 대한 기본소득을 뭐 보장을 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뤄내려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람을 이용한 한마디로 커뮤니티 팔이죠. 걔는 세계적인 커뮤니티 팔이를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마저 드네. 와. 네. 홍채. 생각하는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니까요. 일론 머스크 얘도 보면은 생각하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뭐 우주를 간대. 아니 어떤 미친놈이 우주를 간다 그래. 나는 그냥 퇴근하고 싶어. 네. 그 말 잘하셨는데 저도 요새 그걸 참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참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단지 부자 뭐 그런 금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그들이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그런 방법. 그쵸?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뭐 어떠한 선택지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요새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약간 그 차이인 것 같아. 그 부자까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떤 멋있는 일 아니면 진짜 조금 대단한 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부나 뭐 업적을 쌓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길게 봐요. 제가 봤을 때 이 그 에너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작은 거에다 쓰지 않고 전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목표가 확실하고 조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면은 자잘한 전투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되게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여유가 넘친다. 그럼 멀리 보겠죠. 장군처럼. 꼭 여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니. 이게 목표가 확실하니까 그 목표만 이뤄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패배를 해도. 약간 그거 같은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보면 계속 치다가 마지막 전투 한 번 이겨가지고 대역전 해가지고 그냥 나라를 구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있잖아요. 그 어디야 그 항우와 유방처럼 걔네들 유방 맨날 개 쳐맞다가 한 번 이겨가지고 맞나요? 제가? 몰라요. 네, 전 대충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튼 그런 마인드셋을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AI도 있고 세상이 양극화가 많이 되면서 되게 그냥 작은 부품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뭐 먹을 수 있는 거, 뭐 하고 놀고 뭐 뭘 사고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데 약간 계층에 따라서 내가 국한되는 그 영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크립토가 저는 좋지 않나. 약간 내가 국한돼 있는 어떤 영역에서 그보다 이제 큰 세상을 굉장히 쉽게 내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창이 돼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 확실히 크립토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를 알아야 이 시장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룸메이트가 저한테 그 말을 자주 해요. 도대체 뭐 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 들어보면은 막 무슨 컴퓨터 공학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되고 금융 경제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밈 같은 걸 이해하려면 미국의 문화랑 인터넷 문화랑 또 이런 규제 같은 거 알고 싶으면 정치, 법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완전 미친 동네야.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네. 제가 생각해도 미친 동네예요.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크립토라는 게 없었을 때는 관심을 안 갖게 되잖아요. 네, 그죠. 뭐 SEC든 증권법이든 이런 걸 뭐 내가 왜 관심이 있었겠어요. 알바야. 알바야. 근데 내 돈이 걸리니까 이제 아 돈으로 시작하나?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시작. 필사적으로 게리 겐슬러 너 이놈 새끼. 다 나의 인센티브에서 시작하죠. 예. 네. 그 아저씨가 그 말 했었잖아요. 그 뭐냐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아저씨 누구야? 찰리 먼거. 나에게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결과를 보여주겠다. 인센티브는 돈이 벌리는 것. 결과는 공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돈이 현금이 원화 뭐 달러 이런 게 원래 처음에는 그런 것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명확하고 많았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보면서 욕구가 생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현금 그냥 돈이 돈 자체로 가치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있으면은 뭐 솔직히 돈을 갑자기 뭐 억만금을 주면은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그쵸? 예를 들면 뭐 로또 1등을 맞았어. 그러면 해프에 쓰다가 싹 다 탕진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대요. 그래서 갑자기 돈을 줘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그냥 돈이니까 좋은 게 되는 건데 크립토도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살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해지고 그게 자리를 잡고 나면은 이제 그런 크립토, 코인, 토큰 자체가 가치를 지니게 되는. 아무래도 그때서야 이 크립토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대중은.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자면은 먼 미래에 이 크립토 자체가 있어 보이는 것의 상징이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카페가 생길까요? 약간 지금 맥북이 스타벅스 입장권이잖아요. 맞아. 그것처럼 비트코인을 막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니까? 막 먹거리 하고 다니고 막 그럴까? 비트코인 심볼로? 뭐 자기 하드웨어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래퍼들 보면 달러 네. 그 달러 표시 뭐 목걸이 하고 그레일 하고 반지 존나 끼고 문신하고 하겠죠 비트코인도. 근데 부의 상징, 있음의 상징. 근데 저는 약간 그게 테크 이게 그래도 엄연히 테크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금융 파이낸스 문화가 많이 섞여 있어서 이 내부에서도 엄청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 약간 파이낸스 애들은 조금 더 아까 말한 그런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애들일 것 같고 이 테크 쪽 파는 애들은 전혀 아닐 것 같아. 그거랑 완전 반대일 것 같아요. 또 약간 그냥 이 세계를 그냥 똑같이 옮겨놓은 건데 더 작은 스케일. 그리고 언어랑 밈이 달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네.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뚜껑 아래 존재를 한다는 게 피앗은 없잖아요. 기술적인 측면. 그 피앗의 기술자들이 있죠. 일명 경제학자들이라고. 경제학자들. 네. 그 좋으신 분들이죠. 네. 저도 경제학자들이 쓴 글 많이 읽지만 가끔은 이 새끼 뭔 약간 뭔 소리 하는 거지? 약간 그럴 때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조금 그냥 제가
무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지. 우씨. 내가 안 좋아하는 말 하네? 너 바보. 약간 그렇게 그냥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근데 뭐 예. 그래. 그게 기술자들이고 블록체인은 코드잖아요. 뭐 코드를 이제 코딩을 한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코딩한 사람이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끔 있죠. 예. 가끔 있는데 예. 그 어떤 그래 그 코딩을 한 뭐 비탈릭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번 신뢰를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코드 자체는 이 경제학자들처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나중에 크립토가 있어 보이는 그 상징으로, 부의 상징으로 대중한테 다가갔을 때 이 사람들한테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세계 엘리트가 될 거다.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개발자들 지금 엘리트까지는 아니지만 엘리트 기술자로 이미 많이 대접받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세상이 아무리 내가 무언가 천재적으로 수학을 막 잘하고 그래도 정치 잘하는 놈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 히틀러 봐. 걔 아무것도 그냥 미술 학교 그 낙제하고 말빨 오지게 조져가지고 사람들 몇 천만 명 죽이고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 봐. 트럼프 개씨. 맨날 맥도날드에 콜라 마시고 이상한 뻘짓거리 졸라 하는데 말빨만 졸라 좋아. 대통령 됐잖아. 그거에 반대급부로 조 바이든 봐. 걔는 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뭘 이상한 옛날부터. 근데 대통령 됐잖아. 그거 왜 된 거지? 나도 몰라. 사람들이 트럼프를 너무 싫어해서. 맞아. 뭐 하여튼 이런 기술자들이 엘리트의 한 그 최고 엘리트 밑에 엘리트의 심부름꾼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진짜 엘리트는 기술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와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교묘한 심리전, 약간 그런 거죠. 전쟁에서 이렇게 말빨로 처음에 싸우잖아요. 처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싸우잖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엘리트인 것 같아. 네. 말빨로 싸우는 애들. 진짜. 네. 그쵸.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마이크 하나 대충 켜놓고 뭐 무슨 철학자들이나 불교 이런 역사를 봐도 스님들도 어떤 논쟁술 이런 걸 연습을 했대요. 네. 요새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브라만 걔네들이 하는 어떤 수련 중에 논쟁술을 이제 같이 연습을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와. 예. 그리고 뭐 옛날에 유럽 쪽의 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뭐라더라? 궤변 논박술. 궤변 논박술. 궤변을 늘어놨을 때 이거를 나는 꼼짝도 못 하겠네 이거.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싸움 하는 게, 네. 그리고 거기에서 현명하게 상대를 이기는 게, 눌러버리는 게 참 큰, 뭐랄까, 엄청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 리더가 생기는 것 같고. 네. 게임에서도 언변가 캐릭터가 있고 막 그런 거죠. 맞아. 크립토도 똑같잖아요.
크립토도 똑같죠. 그래서 트위터, X 이런 게 파워가 있지. 파워가 있는 거고. 왜 그런 거를 자꾸 조질까 우리는? 왜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할까? 저는 누구를 팔로우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먼저 팔로우했으면은 일단 그 사람의 프로필을 한번 들어가서 이 사람이 실제로 뭘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는지 봐요. 트윗을 실제로 하는지. 그냥 눈팅만 하는 계정이면은 팔로우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뭔가를 한다. 댓글도 남기고 뭐 글도 올린다. 그러면 이제 팔로우 하는데 그 외에는 무언가를 존나 잘 알아.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팔로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웃기면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웃긴 걸 계속해서 올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의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지. 무언가 하나 잘하는 걸 계속하면 리스트로 이제 들어가서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그거를 계속하면은 계속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 요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음식을 잘하는 거를 계속 먹으면 좋잖아요, 사실. 그쵸. 네. 약간 그런 것 같아. 뭔지 느낌이 오네요. 음악도 약간 무언가를 숙련을 하고 그 기술을 습득을 하고 마스터리를 그런 거를 거치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마스터리를 거친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러니까 수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어떤 성자들이나 스님들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수련을 하기 때문에 하나에 몰두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런 느낌일까요? 수행자 같은 느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가진 스킬이 그런 숙련, 수행 이으로 발현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 혼자 네. 고독하게. 혼자 하거나 뭐 여러 몰라. 여튼 본인이 해야 돼 하기는. 맞아. 네, 여튼 저는 저의 소셜 미디어 팔로우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존나 잘해서 계속 올리는 사람. 네. 그리고 특히 웃긴 애들은 내가 못 참아요. 제가 밈은 진짜 엄청 팔로우 많이 해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루가 무료해져. 네. 밈 만드는 능력이 그거 진짜 엄청난 재산인 것 같아요. 네, 엄청 IQ 높아야 돼요. 그거 진짜. 엄청 똑똑해야 돼. 네. 딱 그게 있어야잖아. 그 밈 그 목록이랑 현재 상황에 일치되는 걸 딱 이렇게 찾아가지고 딱 연결시켜야 하잖아. 이렇게. 맞아. 그게 쉽냐고. 최근에 가장 폭소했던 밈이 뭐예요? 최근에?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개폭소했던 거. 아 그거 개폭소. 아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근데 그 느낌 일단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뭐냐면은 그 틱톡 중에 이렇게 퀴즈를 묻는 틱톡이 있어요. 그 필터 중에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 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거를 답을 하는 나의 모습을 찍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은 하고 박주혁 하고 말을 하면은 이제 그 답이 나중에 그 공백에 이렇게 나와요. 박주혁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틱톡에 어떤 쌍둥이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질문이 뭐였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는 누가 그렸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 나와요. 근데 걔네들이 막 모른 척을 해. 모르는 건지 진짜 모르는 척을 한 건지 여튼 막 아리송해. 그러니까 이제 답이 다빈치잖아요. 다빈치라 나왔어요. 근데 그 쌍둥이 애들이 동시에 다빈키? 뭐 이지.
근데 예. 제가 진짜 좀 부끄러운 게 이 밈을 기반으로 응용한 밈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걸로 어떻게 응용을 하지? 그게 이제 그 드래곤볼 한 장면에서 기를 모으다가 갑자기 쏘는데 푸악 다빈키 막 이러는 거야. 이건 직접 봐야 돼. 존나. 근데 걔네들이 그 다빈키를 말하는 표정과 말투가 진짜 졸라 웃기단 말이에요. 여튼 이거는 실제로 봐야 돼요. 이거 말하면 안 웃겨. 봐야겠다. 네. 웃음 코드가 다빈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여튼 제가 약간 이런 메타 포스트 아이러니 메타 아이러니 약간 이런 류의 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그냥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밈들 있잖아요. 그냥 말 한 마리가 해변에 그냥 서 있고 위에 그냥 man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냥 끝이야 그게 밈이. 그리고 뭐 나방이 그냥 있어. 그냥 나방이 큰 나방이야. 그리고 그 밈에 그냥 moth 이렇게 써져 있어. 그게 끝이야. 그게. 벌써 웃겨. 그냥 근데 그게 웃겨. 나도 왜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제너레이션 Z의 그 밈이거든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막 농담을 되게 뻔하게 했잖아요. 그런 뻔한 농담이 있고 그리고 사카즘, 비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아이러니랑 포스트 아이러니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은 그 유머에서 나오는 아이러니를 그냥 거꾸로 이렇게 뒤집는 거야. 아무것도 안 웃긴 건데 웃긴 것처럼 치부를 하고 그냥 웃는 거야. 그리고 우린 이미 이것이 웃기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새로운 거를 만들고 그게 웃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존나 웃긴 거예요. 이거 개념 보면은. 여튼 요즘에 이게 인터넷 밈인 것 같아. 그 요즘이 아니라 한 몇 년 됐지 이런 트렌드가. 맞아요. 예, 정신 나간 밈 트렌드. 그래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은 크립토나 미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안 웃는 친구들이 태반이요. 이게 왜 웃겨 하면서 99.9%. 99.9%. 예. 그러면 저는 또 그쪽이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왜 안 웃기지? 그런 차이점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요. 저는. 맞아. 졸라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할 수는 있어. 근데 하다 보면은 좀 가끔은 지겨워질 때가 있고. 조금 더 재밌는 다빈키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다 나같이 LK99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테뉴 이런 거 트레이딩하는 애들이고 뭐 불만은 아닙니다. 그게 근데 불만 아니지.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텐 이노 티셔츠 같이 입고 막 사진 찍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제3자의 그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딱 쳐다봤을 때 나를 쳐다봤을 때 웃긴 거죠. 얘는 뭐하는 새끼일까? 약간 삶의 목적이 뭐야? 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60살 됐어요. 이제 뒤를 회상을 해요. 과거를. 어떨 것 같아요? 웃겨.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기정사실화를 시켜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내가 나중에 엄청나게 성공했어. 내가 막 한 뭐 몇백 몇천억을 벌었어. 그러고 막 은퇴했어. 지금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꿈만 같겠지. 내가 저때 저랬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이제 다른 미래 뭐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미래 그러면은 뭐 그땐 재밌었지 하면서 약간 그리워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제 개 망했어. 그때가 좋았지 이랬겠죠. 명언이네요.
네. 네. 여튼 지금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오늘 등장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몇 화죠? 7, 8화? 7화. 7화? 7화?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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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단 이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게 진짜 옥석 같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이 사람들 많이 와서 재밌는 얘기 나누고 하면서 조회수 좀 많이 늘고 펌핑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펌핑? 네. 조회수 펌핑? 조회수 펌핑이랑 이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투맨 소파 말고 더 카메라 한 4대 해가지고 여럿이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진짜 마이크 딱 2개 카메라 하나만 더 있으면은 존나 완벽하거든요. 그니까. 네. 할 수 있죠. 소파도 하나 있는데. 소파 하나 있고 그냥 의자 하나 뭐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라 그래. 여기 침대. 네. 카메라 한 2대 더 있고. 네. 카메라 한 대만 더 있어도 되고 뭐 2대 있어. 땡큐. 한 명 누워 있으면 재밌겠다. 한 명 그냥 여기 이 소파 갖다 놓고 여기 그냥 기대서 앉아 있으면 되고. 뭐 여튼 저도 그게 소망이죠. 근데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얘기 재밌는 대화 나눠서 너무 좋았고 다음번에 프로덕트 제대로 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소개할게요. 네. 그때 또 꼭 나와주세요. 네. 근데 저희 여태까지 자기소개 안 한 거 알아요? 안 했네. 여기까지 본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누군가는 봐요. 누군가는 봐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제 이름은 백원우이고 30살입니다. 지금 30살이고 원래는 뮤지컬을 했어요. 지방에 있다가 뮤지컬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서울로 와서 그 뮤지컬 배우는 전문 학교에 들어갔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접고 군대를 갔다가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도 가보고 벨기에의 워킹홀리데이도 1년 가서 살아보고 또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러 일도 해보고 하다가 창작이 저는 되게 이제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사무직을 하다가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서 디스코드 채널 만들어서 뭐 친구들 초대해서 영어 공부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작품 만들어서 NFT 컬렉션도 만들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야 너 이거 포트폴리오야, 이걸로 한번 일자리 지원을 해봐 했는데 이 씬에서는 잘 먹히더라고요. 되게 크게 높이 사주더라고요. 뭔가 창작을 했고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취미 생활, 취미 활동 덕분에 이런 크립토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쌓게 됐고 그 뒤로는 현재 탑100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미에 이렇게 자기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보는 사람이 없어서.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데니류. 여튼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The Bitcoin, the real Bitcoin. The real Bitcoin.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Goodbye. Bye.